야, 엔진 오일 있잖아. 형 중고차 처음 할 땐 이런 거 다 찍어 먹어보고 그거 팔았어, 인마. 너 이거 안 먹어보지? 야, 손님한테 차 파는데, 인마. 괜찮네, 차. 오늘은 중고차 매장에 오면 차를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막상 보러 나가면 내가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유튜브에서는 이것저것 봐야 된다고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는데 막상 보면 까먹기도 하고 너무 복잡스러워. 그래서 내가 차를 보러 왔을 때 필요한 것들, 어떤 거 위주로 보면 되는지를 한번 알려줄게. 보통은 우리가 차를 보러 오면 안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 보통은 차가 이렇게 꼭 앞에 나와 있는 걸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저 안쪽에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막상 가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둡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 그래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더 꼼꼼히도 봐야 되지만 웬만하면은 차를 빼서 보여달라고 하는 게 좋아. 이 상태로 앞만 본다 그래도 막상 나가서 보면은 흠집들도 많이 있고 생각보다 뭐 색깔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래서 절대 어느 딜러분들이든 차 이거 빼달라 그러면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차를 빼서 보여달라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이제 차를 만약에 빼서 봤어. 차 보는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데서 나만의 순서를 정해놓고 한 바퀴를 둘러보는 거야. 나 같은 경우는 내 거 후기 영상에도 많은데 앞에 라이트 그릴 범퍼부터 시작을 해. 이런 데 어디 긁힌 데가 있는지 단차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쭉 보는 거야. 이런 데 휠 상태가 어떤지 트레이드가 얼마나 됐는지 우리 신발 밑창처럼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홈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손을 넣어보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이 정도면 큰 건 아닌데 이렇게 휠이 긁혀 있는 경우도 있고 휠이 만약에 크게 먹은 경우도 있어. 또는 타이어가 옆에가 터진 경우도 있어. 이런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교체를 원한다든지 가격을 빼달라든지 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휠 같은 경우는 휠 긁혔다고 휠을 통째로 바꾸진 않아. 근데 휠은 복원을 할 수가 있거든. 보통 집 근처에는 없고 이런 중고차 매장 근처에는 이런 복원하는 데가 있어. 복원이 필요하면 복원을 해달라고 해도 되고, 근데 또 너무 싼 차 같은 경우는 안 해주겠지. 근데 안 해주더라도 내가 긁힌 거를 알고 사느냐 집에 가서 보느냐는 기분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이런 데부터 이제 꼼꼼히 보는 거야. 그리고 이런 몰딩, 생각보다 이런 몰딩이 까지거나 색이 변색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차를 띄어서 보면은 밑에가 긁힌 차들도 많거든. 밑에도 볼 수 있으면 꼼꼼히 보고 긁혔는지 안 긁혔는지.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더 깔끔한 차를 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밑부분까지도 꼼꼼히 보는 게 좋다. 이런 문이 열고 닫는 부위는 캉캉 잘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문자 끝 위주로 보면 좋고, 그리고 차를 볼 때 이렇게 조금 멀리서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찌그러진 부분이 있어. 이런 게 뭐 아주 큰 건 아닌데 덴트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내가 염두를 하고 보는 게 좋아. 특히 이런 SUV 차량들은 뒤에 짐을 많이 실잖아. 험한 짐을 싣거나 이러면 이런 데 이렇게 까져. 썬팅을 다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유출을 해보든가 이런 데가 너무 많이 까져 있으면 심한 짐을 실었구나. 또 여기가 이런 정도면 이런 데가 많이 긁혀 있는 차들이 있다고. 무겁거나 긁힐 만한 짐들을 실으면 이런 데도 염두에서 보는 게 좋고, 실내를 볼 때는 시트의 오염도라든지 까진 게 있는지 찢어진 게 있는지 이런 부위들을 보면 되고, 이렇게 팔걸이 암레스트가 있는 경우는 팔걸이를 꼭 열어서 보고, 대형차 같은 경우 리모컨이 잘 되는지 터치도 한 번씩 꼭 눌러보고. 그렇게 천장을 보면 보통 이렇게 어둡단 말이야. 천장을 보면은 뭐 커피 쏟은 것도 있고 담배빵 지진 것도 있고 있어. 이런 것들도 꼼꼼히 보면 좋겠지. 가장 오염도가 많거나 찢어지기 좋은 것이 운전석이야. 3명이 타든 4명이 타든 1명이 타든 2명이 타든 무조건 운전석에는 1명이 앉잖아. 그래서 운전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찢어지거나 긁히거나 오염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운전석 시트를 보면 전체적인 상태를 알 수도 있지. 운전석에서도 마찬가지 창틀에 담배빵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운전석에서도 이런 썬팅이 찢어졌는지 앞에 썬팅이 찢어졌는지 돌빵이 있는지 여기도 보면은 조그맣게 돌빵 같은 자국이 있어. 이런 돌빵이 있는 경우에는 복원을 해달라고 해도 좋고 유리를 갈아달라고 해도 좋은데 유리는 보통 안 갈아줄 거야. 유리가 꽤나 비싸. 옛날에는 1, 20만 원이면 했는데 요즘 다 열선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3, 40만 원씩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원하면은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 깎아주세요. 아니면 딴 차 사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면 좋다. 자, 이제 시동을 걸었단 말이야. 시동을 걸면은 시동이 첫째 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중고차 매매단지는 차들이 보통 서 있잖아. 서 있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많아. 안 걸리면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잘 걸렸을 때도 서 있던 차라 처음에는 공회전 소음이 클 수도 있어. 1, 2분이 지났는데도 공회전 소음이 큰지 안 큰지. RPM이 지금도 보면 1000 밑으로 떨어져 있지. 근데 이게 쭉 올라가 있거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차들이 있어. 이건 아무래도 안 좋겠지. 그리고 미션 테스트는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시동을 걸었을 때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후진을 놔보고 중립을 놔보고 드라이브를 놔봐. 그러면 충격이 있다? 있을 수 있어. 왜냐면 미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충격이 들어오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야. D를 놨는데 한 1초 있다가 후진을 놨는데 한 1, 2초 있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거는 미션이 안 좋을 확률이 높다. 물론 나가서 주행 테스트를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에어컨 냄새 잘 맡아보고 쾌적하게 나오는지 보고, 에어컨도 생각보다 고장이 많이 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리고 히터든 열선 핸들이든 열선 시트든 다 모든 전자기기들은 눌러보는 게 좋지. 라이트, 깜빡이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좋고. 그리고 가끔 이게 내비가 터치가 고장난 차들이 있어. 터치가 안 먹거나 내비가 안 돼. 그래서 내비도 꼭 한번 만져보면 좋고, 지금 보면은 차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빼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도 꼭 꽂아서 블랙박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다 10만원 20만원 돈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차를 살 때 이왕이면 구매 전에 정확히 되는 거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내가 뭐 흥정을 한다든지, 흥정을 안 해주면 다른 차를 산다든지, 흥정을 안 해줘도 내가 알고서 구입하는 거는 모르고 구입하는 거랑 천지 차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뭐 본네트를 열어서 보면은 보통 열어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 뭘 봐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인터넷에 보면은 이런데 볼트 풀린 자국을 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본네트 볼트가 풀리면 무조건 사고가 있다고 보면 돼. 근데 이런 거는 보통의 딜러들이라면 성능 점검 기록부 제시하고 보험 사고 이력도 공개를 해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믿고 가도 되고, 계약서에다가 성능 점검 기록부와 다를 시 책임을 져준다, 뭐 반품 또는 환불을 해준다. 우리는 구매자잖아. 나는 이 차를 실제로 사용해야 될 실사용자야.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자가 봐야 될 부분들만 보자고. 딜러들이 봐줘야 될 거, 카센터에서 봐줘야 될 거, 이것까지 내가 다 보려면 정신이 없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사용감이 어떻고 긁힌 게 어떻고 이런 거 위주로 보자는 얘기야. 딜러만 잘 만난다면. 그래서 보통은 본네트를 딱 열면 와 깨끗하다 그래. 깨끗할 수밖에 없어. 이건 청소를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열었을 때 봐야 될 거는, 미션 오일을 찍어봤을 때 이 차는 깨끗하지? 이런 거를 보는 것도 좋고, 엔진 오일 양을 한번 닦은 다음에 다시 보면 양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런데 차를 보러 오시면 이런 거 제가 안 봐드려요. 왜냐면 저희는 시운전을 한 다음에 카센터 가서,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맡기자 이거야. 카센터 가서 카센터에서 여기 누유가 있다 없다, 뭐는 어떻다, 뭐를 갈아야 된다 안 갈아야 된다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거를 보라고는 하지 않아요. 근데 일반 분들은 카센터까지 가서 안 보여준다는 가정하에는 이렇게 오일량 정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엔진 오일이 뭐 깨끗하면 좋지만 보통은 시커매져 있어요. 특히나 디젤 차는 방금 갈아도 시커매져 있어요. 이런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 시동 중에 이거 만지면 큰일 나요. 벨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뚜껑 열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일 뚜껑 이런 거 열어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좀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10년, 15년, 20년 된 차를 보러 왔어. 깨끗할 수는 없어요. 아, 현재 지저분하구나. 지금부터 내가 오일 잘 갈고 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인드로 좀 다가야지. 우리가 300짜리, 400짜리, 500짜리 보는데 이거 지저분해서 안 산다? 이 차를 보러 오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연식 보고, 키로수 보고, 사고 유무 보고, 옵션 보고, 가격까지 맞춰서 이 차를 보러 왔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차를 안 산다. 이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지만, 이게 뭐 더럽다고 무조건 안 좋은 차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 내가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 우리 아들이 가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그럼 그 나이에 맞는 수준에 따른 상태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병원에 갔는데 우리 아들만큼의 상태를 원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뚜껑 하나도 보면 좋지만 세월의 흔적일 수도 있으니, 그런 거는 좀 내 상황에 맞게끔 유출을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시운전을 해볼 때는 남의 차니까 보통 조심조심 타잖아. 차라리 보험 넣어달라고 하고, 당연히 사고 안 나게 조심히 타야 되지만 너무 조심히 타면 이게 시운전의 의미가 없어. 시운전을 할 때는 너무 조심히 타면 안 돼. 시운전의 목적은 이 차의 안 좋은 점을 찾아내자야. 정 안 좋으면 고쳐달라, 또는 이 차를 사지 말자가 나는 시운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시운전 좀 막 타봐야 돼. 물론 지금은 촬영상 여기서 찍지만 안에서 찍어보는 거랑 공도에 나가서 찍어보는 거랑 다르거든. 변속도 100km까지는 가봐야 2단 3단 변속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0km 이상 되면 잡음이 들리거나 뭔가 찌그덕찌그덕 되거나 아니면 체크불이 갑자기 뜨기도 하고, 그래서 꼭 시운전은 공도에 나가서 100km 이상 밟아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안에서 탈 때도 핸들도 이렇게 끝까지 돌려보고 탁탁탁 소리가 나거나 핸들 쪽에 소리 나는 차들이 있어요. 뜨긋뜨긋 걸리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급가속했다가 급브레이크도 서보고, 설 때 쏠리는지 떨리는지 이런 것들. 주행을 했을 때 나는 운전자잖아. 운전자가 크게 느끼지 못하면 괜찮은 차라고 봐.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하체 방지턱도 넘어보면 하체 소음이 나요. 그래서 이런 하체 소음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오르막 경사에서 자동 멈춤 기능이 있어. 근데 좀 오래된 차들은 뒤로 많이 밀리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르막에서도 한번 섰다가
다시 출발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운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돼. 나는 이 차를 최대한 안 좋은 점을 찾아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창문 다 올리고 오디오 끄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봐야 된다고. 그랬을 때 내가 괜찮다 싶으면 그때 카센터 가서 못 봤던 것들 있잖아. 하부라든지 누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고 구입을 한다면 가장 그나마 우리가 뭐 남들처럼 일주일 한 달 타보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장에서 시동만 걸어보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하고 안심하고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내 생각이야. 어쨌든 자동차라는 거는 중고차를 사러 온 이유가 뭐야? 그냥 조금이라도 싼 차 찾으러 오는 거야. 100만원 200만원짜리라고 해도 내 목숨을 책임져주는 기계잖아.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양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자는 거지. 안전사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엔진 미션 그리고 브레이크, 타이어 이런 것들 위주로 보고 나머지 아까 긁힘이나 이런 것들은 긁혔다고 차가 뭐 퍼지진 않잖아. 대신에 어쨌든 사는 거 내가 중고차를 사지만 이왕이면 좀 더 깔끔한 걸 사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기분 때문에라도 꼼꼼히 보자는 거야. 가끔 보면 여기 이거 열어보면 가끔 여기 깨진 차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클락션도 잘 되는지 보고. 에어백 터지는 건 확인할 수가 없잖아. 에어백은 에어백 불만 안 들어오면 되고 내가 직접 터트려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고차들 중에서는 에어백이 이제 제대로 안 들어간 차들도 있으니까 사고가 많은 차는 진단기를 물려보고 사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 오늘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떠든 거니까 좀 여기서 나한테 맞는 것들만 잘 골라서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중고차 구입이 어렵다면 어렵지만 또 쉽다면 쉬운 거니까 설명한 것 중에 잘 체크해서 어디 가서 차를 보시더라도 메모해갖고 가서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시운전이 안 된다, 차를 못 빼주겠다 이런 차들은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그런 것들만 잘 체크해서 좋은 중고차 잘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꼼꼼히 쓰시고요. 감사합니다. 카클릭 김 팀장이었습니다.